여러분들은 치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치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치매는 그 하나의 질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 뇌 손상에 의해 기억력을 위시한 여러가지 인지기능의 장애가 생겨 예전 수준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치매는 일단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후천적인 외상이나 질병 등 외인에 의해서 손상 또는 파괴되어 전반적인 지능, 학습, 언어 등의 인지기능과 모든 정신기능이 떨어지는 복합적인 증상을 말합니다. 증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1. 기억력 장애. 점점 기억력 장애가 진행되면 집중해서 외우려고 해도 외워지지 않습니다. 치매가 발병하면 일단 뇌신경의 세포들이 사멸하기 시작하므로 지능이 점점 낮아지게 되지요. 지능이 원래 높았던 사람들도 치매에 걸리면 지능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보통의 지능을 가진 사람처럼 기억력 장애까지의 단계에 접어들지 않았지만 학습 능력은 떨어집니다. 치매 중기쯤에 접어들면 전화받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지 못한다던가 돈을 주고 받아야 하는 약속을 잊어버려서 손해를 본다던가 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경우에는 누가 돈을 훔쳐갔다고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말기에 가서는 의미 있던 기억들이 모두 사라져서 가족의 얼굴, 그리고 자신의 이름과 얼굴까지 잊어 거울에 비친 자신을 남이라고 생각하고 집안에 다른 사람이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사고 자체가 점점 비정상적으로 바뀌게 되지요. 2. 언어기능 장애. 언어기능의 장애는 고학력자일수록 찾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글이 이해가 잘 안되거나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 증상이 생기는데 고학력자들은 자신이 생각했던 개념을 대신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쉽게 떠올리므로 질환이 더 진행된 다음에야 발견이 됩니다. 언어 기능이 계속 망가지면 긴 문장을 말하지 못하거나 정확한 단어를 말하지 못하고 이거, 저거 하는 식으로 대명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말기에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간병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3. 전두엽 기능 장애.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는 환자는 대체로 고집이 세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정상인이라면 해결 방안을 3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 해결 방안을 하나나 둘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해결 방안이 하나밖에 없으니 무조건 그리 해야 된다는 식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고집이 세지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식으로 성격이 변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단순한 성격 변화로 보는 가족들이나 의료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다른 증상으로는 무의미한 행동을 반복하고 남의 동작을 쉽게 따라하는 것이 있습니다. 휴지 상자에서 휴지를 계속 뽑는다던가 상대가 손을 들면 환자도 손을 든다던가 특별한 목적이 없이 그냥 저절로 그리 움직인다고 대답을 합니다. 말을 할 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스스로 생각하거나 움직임은 크게 떨어져서 무슨 일이든 의욕 없이 가만히 있으려는 증상이 보입니다. 4. 공간 지각 능력의 장애. 대표적인 것은 길 찾기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억력 장애처럼 본인에게 익숙하거나 옛날에 기억하고 있었던 곳은 마지막까지 잘 찾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할머니는 멀리 있는 교회에도 혼자 매주 잘 찾아가고 있으니 치매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처음 찾아가는 곳이 점차 어려워지고 약속이 있으면 지하철이나 버스보다는 택시를 선호하게 됩니다. 병이 점차 진행되면서 집안에 있는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고요. 밤에 화장실을 찾아 집안의 모든 방문을 열어보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5. 성격 변화. 성격 변화는 질병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예를 들어 행동변이형 전두측두엽 관성의 경우 성격 변화가 초기에는 매우 두드러집니다. 전두엽에서 감정을 조절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은 모두 하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먹고 싶으면 계속 먹고 가만히 있고 싶으면 계속 가만히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는 평범하게 잘 지내왔는데 갑자기 나이가 들면서부터 평소에 비해서 거칠어지고 신경질을 자주 내며 과민성 반응을 보이는 것 또한 치매가 왔다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로 성격이 거칠어진 것이 아니고 무의식적으로나 언제부터인가 성격이 까탈스럽고 예민해져 있다고 생각하거나 상대방이 평소의 성격에 비해서 신경질을 자주 내거나 없는 소리 등을 내뱉거나 거칠어진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치매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사람에 대해 지나치게 혐오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신경질적으로 거칠게 대하거나 근거 없는 소리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는 치매를 일으키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뇌세포의 파괴 원인에 따라 치매의 유형이 분류가 됩니다. 가장 흔한 치매의 유형은 흔히 알려져 있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이며 특정 단백질의 구조 이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전 형질과 관련이 있으며 알츠하이머병은 유전성을 갖습니다. 또한 뇌졸중으로 인해 발생되는 혈관성 치매, 알코올 중독에서 오는 알코올성 치매 등이 있으며 그 외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치료와 예방법으로는 치매 예방에 고스톱이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고스톱 룰을 배울 때에는 머리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또한 판이 돌아가는 상황 분석에 익숙치 않아서 분석에 시간을 많이 쓰는 초기에는 치매에 도움이 주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고스톱에 익숙하게 되면 고스톱 할 때의 뇌 사용률이 낮아져서 치매 예방과는 무관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을 주어졌을 때 답답함, 막막함을 발생시킬 정도의 신선함과 난이도가 있어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익숙해지면 변수가 적어지는 게임보단 차라리 스타크래프트 같은
복잡한 게임이 단순한 고스톱보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에 아무리 익숙해져도 온라인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각기 다른 빌드를 사용하면 변수에 충분히 적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치매 예방에 좋다는 음식들도 존재합니다. 된장찌개, 커리, 콜린을 평생 충분히 섭취하면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됩니다. 가공식품을 피하고 저지방 식사를 하며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를 자주 먹는 습관이 좋습니다. 치료약은 말이 치료약이지 진행을 늦추는 정도 외에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약이라도 먹고 가족들이 지지가 잘 되면 어느 정도로 일상생활이 되기 때문에 환자가 버틸 수는 있습니다. 주가 되는 약물은 콜린에스테라제라는 억제제입니다. 아세틴콜린을 분해하는 것이 콜린에스테라제인데 이것을 억제해줍니다. 아세틴콜린은 명력을 비롯한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로서 치매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약물은 도네페지, 갈란타민, 리바스티그민 등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항우울제나 진정제도 사용됩니다. 이 정도만 치매 환자가 약을 챙겨 먹게 해도 좀 낫습니다. 치매 환자 중에는 약 먹는 것도 까먹고 버티다 진짜 손을 쓸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챙겨줘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지요. 치매 증상이 있는 부모님을 집에서 모시지 않는다고 손가락질하는 몰지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치매가 걸린 환자는 집에서 관리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쩌다가 뉴스에 타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것이지 대부분은 시설에 가야 그나마 관리가 됩니다. 초기에 발견해서 약을 먹으면 진행이 늦춰지니까 집에서 생활이 가능하지만 진행이 계속될수록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집에서 모신다고 우기는 것은 환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방치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도 각자 살아야 할 일상이 있고 할 일도 따로 있는데 1분 1초가 불안한 치매 환자를 집에서 직접 돌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이건 한국이 너무 가족주의가 강하고 그 속에 개개인의 인권은 억압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 요양원에 모신다고 하면 덮어놓고 후레자식 취급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인간들은 환자 장기 요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부모님들이라고 자식들에게 피해까지 주면서 무조건 같이 있기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체계적이고 조용한 요양원 생활이 더 치매 관리에 효과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집에서 비전문가들이 장비도 없이 치매 환자를 관리하겠다는 행동이 효도라고 자기 만족을 위해 치매 환자를 엄청난 위험에 방치하겠다는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작은 편견들이 사라진다면 점차 편견 없는 행복한 세상이 되리라 믿고 있는 버터플라이 임팩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